자, 이번 시간에는 법규, 우리 이제 전체 내용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남아있는 빈칸 채우기를 마저 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몇 페이지까지요? 화재의 예방과 경계, 그리고 특수가연물까지 이제 마무리 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9페이지에 소방활동부터 할 차례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소방활동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개론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법규하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공부하기가 편하게 느껴지죠. 소방활동은 누가 소방대를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대를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합니다. 소방지원활동 역시 청장, 본부장, 서장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지원활동은 뒤에 지원활동이란 밑줄을 쫙 치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럼 지원활동이 들어가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5항에 지원이 안 들어가는 게 6항에 조치활동. 이거 보니까 지원활동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합니다. 이건 뭐다?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이렇게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무슨 활동이다? 조치활동. 이렇게 줘야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는 힌트를 얻어서 찾아가 보자. 예방, 진압 등의 지원활동이니까 산불이 되겠네요. 2항 급수, 배수, 제설 등의 지원활동이니까 자연재해가 되겠네요. 3항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활동이니까 집회, 공연이 되겠네요. 4항 피해 복구 지원활동이니까 화재, 재난, 재해가 되겠네요.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활동, 화재, 재난, 재해가 되겠네요. 6번 훈련 지원활동이니까 군, 경찰 등이 되겠습니다. 군, 경찰 등. 6항은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7항은 촬영이니까 방송 제작 등 이렇게. 3. 생활안전활동도 청장, 본부장, 서장이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을 하게 하는데 역시 주의해야 될 것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라는 걸 잊지 말고요. 그러면 생활안전활동은 1항 나무 위험 구조물이 나오니까 요거는 뭐다? 고드름. 2항 위해 동물이 나오니까 벌을 키워드로 잡고 3항은 끼임과 고립, 고립이라는 단어. 4항은 비상전원이니까 단전사고를 키워드로. 5항은 방치하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고드름, 벌, 고립, 그리고 단전사고, 방치하면. 이렇게 키워드를 자꾸 읽어주세요. 10페이지 4.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이다. 소방대원이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잖아요. 교육훈련의 종류는 진압, 구조, 처치, 대피, 지휘. 그러면 5항부터 합니다. 반드시 무슨 자가 붙어야 된다? 지방자가 붙고 계급은 어떻게 해오라? 정, 령, 경, 위가 됩니다. 정, 령, 경, 위가 돼요. 그러면 1항 진압, 구조, 처치, 대피는 다 소방공무원이 붙는 거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그러면 화재 진압이니까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인명구조니까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응급처치는 당연히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이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인명대피훈련은 그냥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은 담당 업무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넘어갑니다. 5. 소방안전교육사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누가 실시한다? 소방청장. 그러면 자격,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도 소방청장이란 말이죠. 2번,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험은 무조건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소방안전교육사 말고도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나오니까 똑같이 연관을 시켜주고. 3.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주기는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 그런데 소방시설 관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거 잊지 말고요. 얘는 소방안전교육사니까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 4번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며칠 전까지 공고냐? 시험의 공고는 무조건 90일 전까지 공고입니다. 90일 전까지. 5번 소방안전교육사 위원회 자격이다. 이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험위원이에요. 시험위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간부직 이상이니까 소방위나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자와 조교수 이상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항, 1항과 2항을 같이 봅니다. 소방 관련학과,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는 박사학위 취득자. 그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자. 그러면 시험위원이니까 간부직 이상 계급이에요. 그럼 계급이 어떻게 된다? 위가 되겠죠.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이미 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되고요. 자, 이 응시 자격 이 부분이 들어가면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야. 근데 이때는요. 1년, 3년을 머릿속에 꼭 생각을 했죠. 1년, 3년, 1년, 3년, 1년, 3년. 그리고 이제 그 1년, 3년이 기억난 사람은 정확도를 이제 높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몇 년 이상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소방학교는 몇 주 이상?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전문교육과정 이렇게 베이스를 잡고 자 이제 누가 1년이고 누가 3년이냐는 이거는 연습과정이 결정해줘요. 많이 연습할수록 정확해지는 거고 그리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언제나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들어가면 이거는 노력에 의해 결정돼요. 일단은 순서를 꼭 잡으랬죠.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은 그냥 자격이 주어지고 1급이 몇 년? 1년 이상 2급이 3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은 5년 이상 이렇게 1년 3년이 들어갔어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둘 다 몇 년? 1년 이상. 그 대신 2급은 몇 년?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1년과 3년이라는 규칙성을 부여하면 이거 거저먹기란 말이에요. 자격 취득자를 보니까 소방시설 관리사는 그냥 자격이 주어지고 그럼 소방시설 관리사가 나오면 관리사와 기술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최상위 자격 취득자니까 소방안전관리 분야 기술사는 그냥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대신 기사 12번의 기사와 13번의 산업기사 이 둘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기사는 1년 이상, 산업기사는 3년 이상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시 1년 이상, 3년 이상이라는 규칙적인 연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항을 보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나와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넘어갑니다. 꽤 불편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이제 연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활동에서 소방신호의 종류와 타종 사이되니라 한 번 더요. 경계신호를 알면 나머지 다 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경계신호는 타종 어떻게 해라? 1타와 2타 이렇게 하면 되지. 사이렌은 중요해요. 숫자만 5초에 30초 3회 한 번 더 5초에 30초 3회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자 이제 나머지가 이거 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제 한 번 더 연습해요. 발화 부지하게 다급합니다. 타종은 난타. 사이렌은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면 몇 초가 들어가? 5초 3회 이렇게 5초 3회 이렇게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 무조건 1만 들어가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타종. 4일에는 뒤에서부터 몇 회? 1회. 시간은 1분 이렇게. 그래서 1분간 1회. 훈련 신호의 타종은 더해라. 경계 신호의 타종을 더하니까 3타. 4일에는 2배의 횟수 불변. 10초에 1분 3회 이렇게요. 2번 소방자동차와 3번 소방대는 같이 봐야 돼. 소방자동차는 먼저 갑니다. 무슨 통행? 우선 통행. 소방대는 무리를 통행합니다. 무슨 통행? 긴급 통행. 이렇게 연습하고요.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소방대 긴급 통행. 우선 통행 2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은 무엇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으로 정하죠. 무슨 법? 도로교통법이다. 그러면 3항의 두 번째 줄 4일에는 언제 사용하느냐? 일단 출동 시에는 무조건 사용하고 또 하나 있죠. 어떤 때? 훈련 시다. 그렇지.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4일에는 사용한다. 조심하세요. 출동 시에 사용한다 그러면 맞지만 출동 시에만 사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훈련 시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방대는 무슨 통행? 긴급 통행.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줄 끝에 일반적으로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나 빈터 또는 어디를 통해? 물 위를 통행할 수 있다.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긴급 통행이에요. 그래서 교차에서 소방자동차의 긴급 통행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주고. 4.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이다.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은 그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소방대장이다. 소방대장은 한 장을 넘깁니다.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 외의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는 누구냐? 2항과 6항을 먼저 봐요.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업무 종사자는 어떤 단어가 붙어야 돼? 필요한 자.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 6항은 누가 출입을 허가한 자? 소방대장이 되어야 되죠. 소방대장이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했으니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번 더 5번, 6번, 7번, 8번은 이제 같이 봐요. 단어를 마치 한 단어처럼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읽어.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명령,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는 그 현장에서 다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명령권자냐? 그러면 본부장, 서장에 하나 더 대장이 들어가요. 본부장, 서장, 대장이다. 그러면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내리되 조심할 거.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관할구역 어디에, 두 번째 줄 끝에 관할구역 어디에 사는 자? 안에 사는 자, 안에 동그라미.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리고 종사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럼 돈이니까 누가 보상을 해라? 시도지사 이렇게 합니다. 강제처분명령, 본부장, 서장,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제처분명령을 아는 것은 쉬워요. 키워드를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끝부터 읽어볼게요. 소방대상물 및 토지가 들어가면 강제처분명령이 맞아요. 2항도 두 번째 줄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또는 이동 밑줄 칩니다. 자, 이제 무수히 많이 듣고 봤으니까 거저먹기가 될 거 이런 내용. 이게 강제처분명령이야. 누가?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이 시키는 겁니다. 3항. 이건 이제 조심해줘야 돼.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이 개정되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지급한다?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그러면 무엇으로 정하느냐? 시도지사 들어갔으니까 누구나 뭐라고 해야 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 누가? 시도지사. 이렇게 들어가야지. 강제로 외우지 말고 전부 다 이제 단어에서 단어를 연관시키면 간단하게 이제 기억이 나고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7. 피난 명령. 역시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일정한 구역을 두 번째 줄 끝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역시 청장, 본부장, 서장, 대장입니다. 대장은 어떤 게 긴급조치 명령이냐? 그 두 번째 줄에 소방용수외, 댐, 저수지,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 수도의 개폐장치 등의 조작, 그리고 2항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전기, 가스, 유류 등의 공급 차단을 얘기해요. 역시 긴급조치는 둘 다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합니다. 1항과 2항 모두. 그러면 3항, 이건 조심해야 돼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돈이니까 누가 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 지어주세요. 4페이지 9 화재조사입니다. 화재조사의 의미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를 묶어서 화재조사라고 해요. 그럼 조사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이제 대표 인물, 소방기관의 대표 인물 세 사람. 누구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돼야 되겠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가끔 이제 여전히 이렇게 혼돈을 합니다. 조사자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화재조사와 소방특별조사. 그럼 누가 한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에요.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사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소방, 용수, 시설 및 질의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죠? 본부장, 서장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는 반복이 좀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면 이제 구별이 명확해져. 또 하나 조금 전에 했던 것도 보면 강제처분 명령,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명령, 소방활동 종사 명령. 그 현장에서 내리는 명령이니까 청장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 서장, 대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강제로 외워지지는 않고 많이 무수히 반복을 하다 보니 자연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반복이 됐는지는 이런 거에서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거에서 혼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이런 구분 정도는 확실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장담컨대 시험장에 가서 지금처럼만 하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정도 구별될 정도는 그만큼 많은 훈련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구분이 잘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게으름만 안 피우면 돼요. 정상 궤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조사에서 2항을 봅니다. 화재조사의 방법과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이것만 보지 말고 방법이 들어갔잖아. 화재조사의 방법 절차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요?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이랬죠. 그 다음 3항을 보면 화재조사는 장비를 활용하여 이제 개정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바뀐 거예요. 과거는 화재조사는 장비를 활용해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정이 됐어요. 12월 29일 날 따끈따끈한 며칠 전에. 그래서 거기 3항 화재조사는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실시해야 되느냐는 이제 이걸로 바뀌어야 되지. 화재의 각지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개정되기 전에 이 두 개가 계속 충돌돼서 누가 맞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제대로 속시원하게 답변해 준 사람이 없어. 왜? 다르게 정의를 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부분을 올바르게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3항은 밑줄 칩니다. 화재조사는 장비를 활용해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화재의 원인 조사는 종류를 앞자만을 따서 이렇게 연습하였죠.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소방시설. 한 번 더.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소방시설. 이렇게요. 그러면 1항 화재 원인 조사는 발화 원인 조사예요. 2항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3항 연소 상황 조사. 발화, 발견, 연소, 피난. 4항은 피난 상황 조사. 5항은 소방시설, 방화시설 등의 조사. 이렇게. 피해조사 3. 피해조사는 인명피해조사와 재산피해조사로 나눕니다. 4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다. 조사는요, 청장, 본부장 또는 소장은 수사기관이 실화 방화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묻는 거예요. 화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의자 및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압수된 증거물을 조사할 수 있다. 압수된 증거물을 조사할 수 있다는 맞죠?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사는 절대 안 됩니다. 압수된 수사기관에 여전히 압수되어 있는 증거물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그 수사기관에 있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사, 증거물을 소방기관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0. 소방산업의 육성지능 지원. 소방산업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는 국가는을 기억해줘야 돼요. 그리고 읽어주는 거 잊지 말고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재정행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이렇게 끊임없이 읽어주고 3항 우수 소방제품을 전시 홍보하기 위하여 무역 전시장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가? 국가는. 4항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역시 소방산업이 나와요. 국제 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인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누가? 국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11번 한국소방안전원이다. 자, 이걸 잘 개정해서 잘 한 줄 알았더니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 작업을 좀 거쳐줄게요.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1. 안전원은 무엇으로 설립한다? 법인으로 합니다. 1. 법인으로 한다. 2. 안전원에 관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과거는 협회일 때는 사단법인이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특히 조심해 주고요. 3항 안전원의 정관기재사항은 무슨요?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 그러면 4항 안전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누구의 인가냐? 인가 들어가면 누구의 인가? 소방청장의 인가 이렇게요. 안전원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비로 충당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원의 업무는 소방시설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및 연구. 한 번 더 교육, 조사 및 연구. 소방시설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한 번 더 각종 간행물 발간. 3번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대국민 홍보. 소방 업무에 관하여 누가 위탁하는 업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예요. 5항은 X표를 치세요.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다?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5항 X표 치고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바꿔주세요. 미안합니다.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바꿔주고
정관 변경사항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아요. 미음, 미음, 시옷, 시옷. 미음, 미음, 시옷, 시옷. 그러면 목적, 명칭, 사무소, 사업. 한 번 더. 목적, 명칭, 사무소, 사업. 이렇게 잡아주고 5번과 6번은 X표를 쳐서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7, 8, 9, 10, 11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좀 바꿔주세요. 거기 정관기재상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전원의 정관기재상 이제 수정 못해서 미안합니다. 정관기재상은 미음 미음 시옷 시옷 미음 미음 시옷 시옷 이렇게 미음 미음 시옷 시옷 목적 명칭 사무소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키워드 잡고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 회, 제, 정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싹 고쳐주세요. 어때 문제 좀 더 간단해졌죠? 이, 회, 제, 정이다. 이 회, 제정,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회원의 정원, 임기,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재정 및 회원의 정원, 임기,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회, 제, 정 이렇게 외우면 좀 더 간단합니다. 이, 회, 제, 정 이렇게 회원, 재정, 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요. 한 번 더요. 이사회에 관한 사항, 회원, 직원 임원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이사회, 회원, 재정, 정관, 변경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안전원의 임원이다. 안전원의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그러면 안전원이니까 원장과 1명의 감사는 누가 임명한다?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꿔주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빈칸 채우기가 모두 마무리 졌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안 돼서 말이죠. 페이지 일괄적으로 페이지가 안 보여서 파란 간지 있죠. 파란 간지를 찾아서 이렇게 넘기면 돼요. 보니까 중간 정도에 있네요. 중간 정도의 간지 사이 다음 한 장 넘기면 1.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제 한 번 더 기본 개념을 쭉 한번 찾아봅시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2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뭐라고 부른다? 관계인이에요. 우리 지금 소방기본법에서 기존에는 4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몇 문제? 5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도 좀 세밀히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를 먼저 꼭 잡아둡시다. 3번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은 차량, 건축물,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이에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 그러면 4번 공해상의 선박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산림, 물건, 인공구조물, 선박건조 구조물 다 들어가요. 4번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은 누가? 시도지사. 지정 요청은 누가? 소방청장이. 지정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그리고 밀집판이 들어가는 단어는 3개. 뭐뭐요?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이렇게 꼭 기억해 주고. 그러면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뭐냐? 산업단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대상 지역입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안. 밀집안이지만 고층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3번.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밀집안이 붙어야 된다. 2개 더 넣어야 되겠죠.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뭐가 붙는다? 밀집한이 붙어요.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요. 5번. 소방신호를 발하는 요건으로 틀린 것. 경계신호는 무엇 때문에 한다? 화재 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다. 발생하면 무슨 신호라고요? 발화 신호가 돼야죠. 화재 발생 지역 출동할 때 아닙니다. 이거는 발화 신호예요. 경계 신호 아닙니다. 정답 1번이네요. 화재가 발생한 때 발화 신호. 해제 신호는 진화나 소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맞죠? 훈련 신호는 훈련상 필요하거나 소방대의 비상소집 맞네요. 6번. 화재 발생 현장에 설정된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무조건 2개 붙어요.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업무 종사자는 뭐가 붙는다? 필요한 자. 누가 출입을 허가한 자? 소방대장. 2개를 먼저 찾아보면 1번과 4번. 4번. 경찰서장의 출입을 허가받은 자 출입 못해요. 정답 4번. 이렇게. 또 하나. 나머지 이제 읊어줘야 되죠.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무조건 알아도 반복을 해야 돼. 관계인, 의사, 간호사 및 구조, 구급 업무 종사자, 수사 업무 종사자, 취재 인력 이렇게 무한 반복.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화재 발생 시 본부장, 서장이 행하는 화재조사 내용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화재조사란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를 표현한 거예요. 1. 등급과 피해 정도. 2. 화재의 원인과 피해. 정답은 2번이네요. 살짝 어긋나게 표현했지만 역시 원인과 피해를 조사한다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감식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화재 조사는 화재 조사, 감정, 감식, 실험 일련의 모든 행위를 다 묶어서 조사라고 하기 때문에 감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 이건 피해 조사만을 묶은 거예요. 해당되는 건 정답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원활한 화재 조사를 위한 청장, 본부장, 서장의 권한 및 의무사항과 관계없는 것. 다시 말해서 청장, 본부장, 서장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래요. 1.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화재 조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관계보험회사에 대한 조사다. 아니죠. 관계보험회사와 협력해야 한다지 관계보험회사를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보험회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누가? 소방기관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 틀렸네. 3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4번. 화재조사 결과 실화 방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알리고 증거물을 수집 보존하여 수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맞네요. 9번. 다음 중 화재 원인 조사가 아닌 것은 여전히 계속 기억해야 돼요. 화재의 원인 조사 사항은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소방시설. 한 번 더요.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소방시설. 그리고 지문을 봐요. 발화 원인 조사, 4번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연소 상황 조사 3번에 있죠. 피난 상황 조사는 없네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사 없습니다. 2번 피해 활동 조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답 2번. 10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이 3번에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은, 자, 지워버리세요. 이제 이게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뭐로 바꿔놓냐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좀 바꿔놔주세요. 미안합니다. 3번은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은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바꿔주세요.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아니면 그냥 두려는 사람은 3번과 4번을 복수정답해도 괜찮고요. 4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용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는 이렇게 하라 그랬죠. 교육조사, 연구, 각종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그리고 누가 위탁하는 업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정된 사항,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일단 10번까지 여기서 내용을 끊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휴식.